그러니까 just 왜 just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람들 말로는 뭐 거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대세 상승이다, 혹은 대세 하락이다. 뭐 완전히 양극으로 이제 뭐 달리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세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세 하락이라도 오르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오르는 아파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앞으로 계속 준비해서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이제 찝어 드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대세 상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사실 존중해요. 왜냐면은 단기간에 솔직하게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대세 상승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우선 뭐 제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왜 제가 대세 하락이라 생각을 하는지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우선 수도권 집값이 다 같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집 팔아서 지방 갈 거 아니라면 지금 집 팔아서 저 좋은 곳으로 못 가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집값은 매매가보다 2배 뛰긴 했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주변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세가 다 같이 올라서 별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준비를 계속 할게요. 아무튼 뭐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아봐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파트 주인들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해도 다른 곳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없다는 거죠.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매물대가 공급도 없고 수요도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공급이 있다 해도 되게 적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공급도 없고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거래량이 없으면 그냥 누구 하나가 거래만 해도 쫙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거 부동산 시장이 되게 비이상적으로 지금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아파트 사실 거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냥 진짜 이번에 꼭 아파트 꼭 사셔야겠다는 분 꼭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신다면 이걸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청약을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청약은 주변보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가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청약이라는 거 굉장히 좀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좀 낮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뭐라 그래? 보험처럼. 그냥 한번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건 좀 확실한 건데, 지하철이나 이거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 근데 이제 지하철이 들어간다, 뭐 여기 뭐 구획에 지하철이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1년 이내에 삽을 뜨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곳. 지하철이 확정이 돼갖고 거기에 삽 뜨는 뭔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제스처가 없으면은 실제로 그냥 여기 앞으로 생길 거야 그러면 10년, 20년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삽뜨는 지역으로 최소 1년 이내로 그 삽뜨는 지역을 그 물색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 세 번째, 이제 내가 뭐 어디 이제 고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정말 2, 3년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방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은 회사 보유분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이제 경매에서 이제 뭐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회사 보유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회사 보유분이 좀 더 싸게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경매 나온 거 앞으로 이제 분명히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이자만 내셨던 분들이 원금 상환도 하죠. 근데 원금 상환할 때 만약에 직업이 없거나 또 은퇴하시거나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은 경매 나옵니다. 왜냐면 집이 안 팔리니까. 그리고 자리가 안 좋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집이 안 나오니까 뭐 당연히 집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경매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약간 노려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좀 이제 그런 거 있죠. 좀 그러니까 호재가 좀 약간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싸게 나온 금매 아파트 매매하는 거, 이거 세 가지인데 이거 세 가지 아닌 이상은 솔직히 지금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아파트 사세요. 사는데 지금 좀 약간 그렇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만 기다려봐도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맘 놓고 2, 3년 정도 딱 지나면은 제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싼 아파트 구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좀 약간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대출 받아서 사면 사실 답이 없어요. 예. 하우스푸어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힘든 거 몰라요. 예. 보통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할 때 80%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20% 정도는 여유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 생각으로 그 투자 대상을 거의 100%를 그냥 아파트에다 쏟아붓기 때문에 일단 하우스부터 시작합니다. 하우스푸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푸어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저도 물론 하우스푸어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단돈 그 10,000원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우스푸어예요. 이게 빚 없어야 가능하지, 빚 있으면 사실 답 없어요. 아파트 매매할 때 어느 정도의 빚은 뭐 갖고 한다 하지만 그게 한 2억을 넘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최소 2억 내에서 받으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제가 왜 자꾸 2억 그 내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빚 내갖고 산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아무튼 뭐 돈이 갑자기 뭐 안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고 뭐 돈이 흐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만 지나면은 경매 들어가요. 사실 요즘에 뭐 빚 내는 것도 뭐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직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일반 직장인들이에요. 예. 아무리 은행 융자 풀로 껴서 연끌해서 집 매수한다지만 나중에 직장 퇴직하고 빚 못 갚아갖고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면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경매 돼갖고 잘 팔리면 괜찮아요. 어? 근데 유찰 한두 번 되나요? 수도권은 기본으로 유찰 2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유찰되면은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하우스푸어 생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요. 젊었을 때야 뭐 막노동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힘든 일 할 수 있나요? 60 넘고 70 넘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당하는 대로 그냥 아파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경매 넘어가면은 그냥 눈 뜨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나이가 좀 약간 있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하우스푸어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이제 좀 두려운 거는 세금 내는 거 가장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집 있다는 안정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현 시점에서 세금 더 내는 게 좀 약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미래 부동산을 이제 뭐 받쳐줄 원동력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부동산이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금 그 원동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고점이라 생각하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이 고점보다 더 올라가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은 확실하게 지하철이 들어간다는 그 삽되는 곳, 그런 곳은 솔직하게 고점보다 더 이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원동력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들도 부동산 팔고 손에 현찰 지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불안하거든요. 10년이 지나도 현재 가격보다 높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 아파트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라든가 확실한 호재 이런 게 있다면은 정말 얘기는 틀려져요. 1년 안에 뭔가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틀어지겠죠. 그게 아닌 지역은 장기적으로 사실상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출산율부터 좀 약간 보자고요. 합계 출산율 0.92명이에요. 지금 역대 최저치예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고, 그러니까 미래 부동산을 받쳐줄 원동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빚 없는 자가 마련해야지, 매매를 하고 집을 마련해야지, 빚 없이 자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급락을 하건 폭등을 하건 간에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 없이 자가 마련해야지 급락하든 폭등하거나 의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조정이 지금 경기도 전역이 지금 조정 지정 대상이 됐죠. 규제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8월 달에 종부세, 보유세 인상하죠. 분양권, 전매 제한, 9억 이상 아파트 대출 제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불가. 이게 지금 뭐 규제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현재는 약간 이제 대세 하락, 부동산은 이제 대세 하락이다. 단기간에는 오를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대세 하락이라는 거를 좀 약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이제 신도시들 그 수도권 위주로, 어차피 서울은 그 대충 뭐 어떤 사람들도 대충 감은 가는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 좀 약간 핫한 곳, 그런 곳, 그러니까 아무리 하방이라 그래도 좀 약간 오를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 당장 꼭 집을 사셔야겠다 그러면은 좀 그쪽 부분을 좀 노려볼 만하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선 지금은 빚내서 집을 사면은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리고 빚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넘어가면은 이거 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로, 그러니까 자가를 사실 때 빚 없이 산다면은 저는 뭐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사신다고 해도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호재, 1년 안에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을 사신다 그러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경매도 괜찮고요. 뭐 금매도, 근데 지금 현재 금매 물건은 다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금매로 사시는 거는 사실상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아무튼 뭐 경매라든가 금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으로 한 2, 3년 정도 기다려 보면은 회사 보유분 아파트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좀 약간 생각이 좀 약간 깊어지는 이유가 그 출산율 때문에 사실상 지방 쪽의 아파트 수도권 넘어가서 그거는 정말 도박하는 거예요. 예. 지방 쪽에 사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예. 그거는 좀 약간 그렇고, 최소한 만약 사신다 그래도 경기도 그 부분에서 고르셔야지. 그것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사신다 하면은 그냥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거 좀 명심하시고요. 제가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래 부동산을 받쳐줄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좀 없다는 거, 그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사신다 그럴 때 아파트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집주인이 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 주고 집 사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형식의 아파트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아파트는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전세 세입자가 있어갖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가 끝난 후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웬만하면은 지금은 전세 만약 이제 사신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좀 약간 어디 한 1년 정도 밖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면은 전세 끼고 좀 약간 다운된 가격으로 사온 것도 좀 약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아파트도 이렇게 두 종류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보시면 뭐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확실한 거는 빚을 내 갖고 지금 집을 사면은 문제가 커진다. 그리고 그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서민들은 이제 분양받아도 감당 못해요. 수요가 박살나는데 무슨 가격이 또 오른다, 그런 말로 자꾸 이제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지금 세금 때문에라도 지금 팔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하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세 하락이다, 요거는 앞으로는 대세 하락이다, 이거는 변함없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상승하니까 만약에 사신다 그럴 때 그거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준비할 테니까 그건 한번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지금 한 3, 4년간 만약 집을 사실 때, 3년 이내 집을 사실 때 빚 없이 매매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빚 없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것만 한번 명심해 갖고 한번 사신다면은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가 저걸 한번 준비해 볼게요. 어느 지역 신도시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곳 그걸 한번 꼭 집어갖고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저스트브의 저스입니다.